안녕하세요, 애니트라이브 장쌤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3D 애니메이션 무료 라이브 화상 수업이 호응이 좋아서 4부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단계별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와 같은 큰 애니메이션 작품을 참여를 할 때 3D 애니메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또 요약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즐거운 교육 되시고요. 다음 라이브 수업 신청을 하고 싶으시면은 anytribepeople@gmail.com으로 참여 희망을 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재밌게 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 잘 보면은 이제 스파이더버스 리깅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샷, 그리고 세 번째 샷, 그리고 네 번째 샷까지 레이아웃을 대충 다 잡았어요. 카메라 움직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기는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움직임은 다 잡아놓은 상태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키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지금 전체 선택하는 그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축키 하나 만들어주고 키의 위치를 잡고 블락킹 단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좀 카툰이한 캐릭터가 공중에서 막 다리를 화려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샷이라면은 IK가 루트랑 따라가는 기능이 있다라면은 IK를 잡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개인 성향인 거고, 뭐 FK 쓰고 싶으면 FK 써도 되고 IK 쓰고 싶으면 IK 써도 되니까 꼭 뭐 옳다라는 방법은 없어요. 자기한테 편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작업 과정이라면 다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단축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단축키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키를 넣어야 될지를 좀 정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이 애니메틱, 여기서는 이제 레퍼런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거를 잘 보면서 어디에다가 키를 넣어야 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얘를 크게 키워요. 여러분들도 작업을 할 때 그냥 상상을 해서 잡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볼 때 이제 이거를 좀 크게 레퍼런스든 애니메틱이든 회사에서 주는 애니메틱이든 다 좀 정확하게 보면서 키의 위치를 잘 잡아야지, 일단은 그래도 이게 모든 애니메이션의 이제 근본이 될 키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들이기 때문에 잘 정해야 돼요. 그냥 대충 뭐 이쯤 하면 되겠지 그렇게 잡지 말고, 이 무브월 컨트롤러 지금 이렇게 키가 잡혀져 있죠.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는 저는 얘가 이렇게 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바닥에 접촉을 하면서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브월 컨트롤러로 작업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브월 컨트롤러는 가만히 있을 거고, 직접 이 발들을 잡으면서 이렇게 땅에 이렇게 딛고 그 다음에 루트 앞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키를 상관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 키에 맞추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블락킹 당기 시작할 때는 이거는 다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선택을 하고 무브월 컨트롤러는 제외하고 키를 주겠습니다. 자, 1프레임에 당연히 키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씬이, 내가 작업해야 될 씬이 이렇게 길 경우에 가끔 이런 샷들이 들어와요. 물론 지금 이 애니메틱을 봤을 때는 지금 4개의 샷을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4개의 샷을 각각 다른 마야 파일로서 작업을 하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원테이크로 긴 샷을 이렇게 막 500, 600, 어쨌든 1000프레임으로 길게 작업할 때가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경력자들한테 줘요. 이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워낙 키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알아서 나눠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샷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저는 타임 슬라이더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더 뭔가 이 타임 슬라이더도 이렇게 좀 키들이 좀 커지면서 좀 더 작업하기가 소홀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니, 소홀한 게 아니라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1프레임에는 당연히 키가 들어가야 돼요. 뭐든지 애니메이션은 첫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은 무조건 키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그 농도가 되게 깊어요. 애니메이션의 농도가 정말 거의 뭐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들이 두 프레임마다 키를 주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스타일을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 2D 애니메이션 느낌을 좀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진짜 그렇게 한 것처럼 움직임이 거의 두 프레임마다 키를 넣어야 될 정도로 농도가 깊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네, 진짜 뭐 거의 두 프레임마다 키를 넣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아, 이거 노가다 되겠는데? 자, 그래서 착지하는 순간은 키가 들어가야 되죠. 컨택 포즈. 여기 땅에 닿는 거 보이니까 컨택 포즈. 어? 아, 여기가 컨택이구나. 네, 여기가 컨택인가 보네요. 그래서 지금 키를 넣는 지금 이게 그냥 막 누프레임마다 넣는 것처럼 보일 텐데 모든 걸 다 보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최고점으로 다 기준점을 잡거든요. 발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발이 가장 오른쪽으로 갔을 때, 무릎이 가장 구부러졌을 때, 팔이 가장 많이 뻗었을 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최고점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두 프레임마다 키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애니메이션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신경을 쓰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은. 그러니까 상을 받을 만하죠. 패싱. 자, 그래서 이제 뛰는 게 좀 나오는데 뛰는 거나 걷는 거나를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워크사이클 배울 때 혹은 배웠을 때 나오는 주요 포즈들을 이 애니메틱이나 레퍼런스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업, 컨택, 다운. 네, 거의 뭐 지금 하도 빨리 달리고 있어서 한 프레임마다 주요 포즈가 나오네요. 패싱, 업, 컨택.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거 데모를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이제 바로 또 여기 손의 컨택이 나오죠. 딱 택시에 닿는 순간. 터벅 개념 항상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터벅. 중간 미드에어 포즈 점프해서 미드에어 포즈가 멋지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순간 스틸샷처럼 처리를 한 건데 요것도 중요한 포즈니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빙 홀드죠. 그래서 잘 보면은 이 만화 같은 스타일을 살리고 싶어서 요 컷이 만화에 나올 그 그림 컷이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한 무빙 홀드로 채공을 늘려준 거예요. 최대한 카투니한 스타일로. 왜냐면 이 만화 컷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는 극단적으로 좀 빨리 내려오게 했죠. 이런 스타일은 굉장히 그 카투니한 스타일이 강한 작품이기 때문에 발 많이 뻗는 거 최고점. 그 다음에 이것도 포즈가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키를 안 넣을 수가 없네요. 터벅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그림으로서 지금 표기가 된 거라서 스틸샷으로 거의 3프레임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틱에서는 이 정도까지 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니메틱에서는 아마도 그림으로 그리는 거니까 아마 요거 그림 들어가 있었을 거고요. 이런 그림들도 아마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진짜 만화책 잡듯이 애니메틱을 만드는 것도 봤거든요. 저는 그 극장판 애니메이션 특히 잡을 때는 이렇게 특히 좀 스타일이 강한 애니메이션은 이게 다 그림으로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한 못해도 70%로 아마 애니메틱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기준점이 될 만한 택시 2대랑 버스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브얼 컨트롤러는 이 샷에서는 그냥 다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걸 다 지우고 이렇게 지울게요. 이거 빼고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요 키를 여기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가만히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 무브월 컨트롤러로 얘가 얼만큼 시간에 따라서 앞으로 갈 건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무브월 컨트롤러 지금 다 지우면은 이거 어떻게 다시 다 잡아야 되지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점 같은 걸 좀 만들 때도 있어요. 뭐 여기까지 이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얘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점들을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택시 2대랑 버스가 그 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그 기점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무거나 뭐 폴리곤이나 뭐 로케이터로 이렇게 박으면 되거든요. 여기쯤에 와야 된다. 혹은 레이아웃 이거 뽑아 놓은 거 있죠? 이렇게 뽑아 놓은 거 이걸 보면서 다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띄워 놓고 요거랑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브월 컨트롤러로 잡아 놓은 동선의 타이밍은 다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브월 컨트롤러는 이제 지웠고 이제 이걸로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할게요. 오케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이 포즈는 벌써부터 딱 그 다이나믹하게 아주 멋진 포즈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뭐 절하고 있죠. 이렇게 인사하듯이 절을 하고 있고 트위스트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가 항상 굳어 보이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X 개념으로 로테이트 X 개념으로는 키를 많이 넣는 건 봤지만 학생들이 특히 이런 Y나 Z 개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꼭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업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숙이는 타입의 그 포즈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기초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약간 그 뒤로 좀 제껴져 있는 포즈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고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 좀 이 정도로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방식은 오리엔트가 안 켜져 있죠. 척추가 옆으로 가면은 머리는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FK 방식으로 여기 이렇게 가운데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리엔트는 저는 켜주겠습니다. 이게 작업할 때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그 척추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머리는 계속 앞을 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싶고요. 이게 추격신이기 때문에 몸은 굉장히 화려하게 이리저리 많이 움직일 거지만 얘는 지금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달릴 거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된 채로 계속 달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요거는 키고 지금 헤드 레퍼런스 요걸로 잡혀져 있네요. 요거는 지금 여기에 다 지금 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유지가 돼야 되니까 얘만 delete selected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레퍼런스 보면서 지금 틸트가 한 요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팔은 이제 펴져 있네요. 아주 이쁘게 이런 식으로. 팔 잡을 때는 항상 어깨 같이 잡으라고 그랬죠. 어깨가 제일 중요해요.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의 뭐 한 이 정도로는 가 있네요. 그죠? 이 정도로. 그래서 팔이 얼마나 이렇게 뒤로 제껴졌는지, 얼마나 위로 올라갔는지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얘는 한 요 정도일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팔꿈치는 지금 펴져 있죠? 이렇게 펴져 있고 아주 되게 깔끔해요. 키가. 그 다음에 손가락은 펴져 있고 그리고 이 리깅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스파이더 버스에서 나오는 그 카툰이한 스타일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따라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어요. 암 고스트라고. 암 고스트를 키면은 이렇게 팔이 하나 더 나와요.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일 때 만화책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잔상을 넣어주는 거죠. 그 기능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컵 기능도 이렇게 넣어놨네요. 리깅이 괜찮네요, 이거.
이렇게 이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팔은 이렇게 위로, 옆으로, 앞으로 하면서 어깨, 항상 어깨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어깨와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몸처럼 어깨가 거의 한 요 정도까지 나오네요. 그죠? 위로도 갈 것 같고, 네, 구부러짐도 뭐 한 요 정도일 것 같고, 손목만 살짝 좀 트위스트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자연스러워 보이게. 여기서도 지금 좀 펼쳐지고 있죠? 좀 긴장감 있게 막 공중에서 막 뛰어다니는 장면이라서 새끼손가락은 항상 좀 다르게 잡아요, 저는. 손가락도 항상 이렇게 손도 뭘 잡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아크가 나오는 게 직선적인 모양보다는 항상 아크가 들어가는 게 더 이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손가락 잡을 때 그래서 되게 굳어 보이거나 석상 같은 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컵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로 넘어갈게요. 이게 왼쪽 다리인 것 같네요. 왼쪽 다리, 이게 화면 오른쪽 다리. 그래서 오른쪽 다리부터 올려줄게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골반. 항상 다리는 골반에 좀 맞춰주세요. 다리를 골반을 다리에 맞춰주세요. 골반을. 그러니까 지금 이쪽 다리가 내려가 있고 이쪽 다리 뒤로 뻗어 있으니까 골반은 거기에 맞게 틀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런 값이 들어있지 않은 제로가 아니라 이쪽이란 얘기인 거죠. 다음에 이런 거 주의해 주세요. 이런 거. 이 발, 공중에 지금 떠 있는데 이렇게 값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마치 공중에 뭐 땅이 있는 것처럼 잡히는 것 같은 이런 각도 항상 주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피하고 억지로라도 뭐 이렇게 들어주거나 뭐 내려주거나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러면은 마치 공중에 땅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별로 좋은 포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라도 값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더 나아요. 실루엣도 잘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겹치죠, 실루엣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게. 오케이? 스테이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선이 지금 쫙 쫓고 있는 자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살짝 지금 여기 화면 하단에 있는 요 녀석을 지금 쫓고 있는 거거든요. 좀 보고 어느 정도는 보고 있는 것처럼은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 됐으면은 전부 다 잡고 복사. 이거 오래 걸리겠다. 한 키 잡는데 지금 뭐 얼마나 걸린 거야? 근데 이런 작업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거 다 잡잖아요. 그럼 스플라인 단계 거의 안 해도 돼요. 키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거의 이대로 끝난 것처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소비하나 스플라인 단계 가서 소비하나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2D적인 만화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두 프레임마다 키를 주잖아요.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결과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2D적인 느낌을 강화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작업하는 거고 3D적인 느낌 강화하는 거는 이제 좀 스플라인 단계에서 그래프 정리를 많이 하는 방식인 거죠. 지금 이거는 스파이더버스 작업하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갈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늘 2시간으로 절대 이거 못 끝나니까 뭐 한 2-3번 해가지고 이거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점프를 하고 최고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스페이싱을 좀 잘 보세요. 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되게 스페이싱이 탄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는 거의 미동을 안 하고 살짝만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가 두 번째에서는 마치 힘있게 내려가듯이 쭉 내렸죠. 스트레치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착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공으로 치면은 이걸 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면은 똑같이 카툰이한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랬다가 이제 거의 변화 없이 아주 살짝 요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착지, 여기가 땅이라고 쳤을 때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공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반 공 잡았을 때 했던 방식은 진짜 말 그대로 현실에 좀 그 현실적인 걸로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네, 많이 스쿼시 앤 스트레치 넣어봤자 요 정도 수준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카툰이한 스타일 애니메이션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강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툰이한 스타일 애니메이션이 재밌는 이유가 이런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굉장히 융통성 있게 자유롭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툰이한 스타일 애니메이션 하는 회사는 흔치는 않아요. 이 이후에 나왔던 앵그리버즈도 그런 카툰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스타일로 나갈 것 같아요. 소니 픽처스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게 발과 함께 월드 축으로 바꿔서 얼만큼 일단 앞으로 갈 건지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여기쯤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쯤 오면은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스페이싱 조절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높이 변화. 루트를 기준점으로 보면 돼요. 다리를 보는 게 아니라 루트가 근본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점으로 전 키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내려가야 되는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좀 덜 앞으로 가도 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공중에서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서 여기서는 스페이싱이 별로 없고 달려나갈 때 앞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스페이싱을 좀 줄일게요. 지금 결과물 카메라 보면서 지금 판단을 내리는 거죠.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 거리 변화는 별로 없거든요. 깊이 변화. 오히려 지금 더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죠. 여기서는 달리면서 좀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뒤에 있어도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거의 막 제자리에서 있는 것처럼. 키를 이제 넣어줄게요. 포즈를. 그래서 지금 트위스트가 일어나고 있고요. 루트부터 만지자면은 위치가 거의 중앙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래서 한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중앙이 그 상태에서 이제 척추 트위스트는 한 요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팔은 이제 뒤로 이렇게 빠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고 항상 어깨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깨가 지금 좀 뒤로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로 위로 팔꿈치는 좀 이제 구부러졌죠. 그래서 팔꿈치 키 넣을 때는 항상 3개의 축으로 다 작업하지 말고 진짜 팔처럼 한 가지 축으로 작업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아무런 그 분간 없이 그냥 이렇게 잡으면 나중에 분명히 이상해질 겁니다. 팔꿈치가.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모양을 위해서 살짝 이렇게 살짝 이런 다른 축을 넣을 수는 있지만 그냥 무관하게 그냥 막 이렇게 잡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잡을 때도 있고 이러면 여기 값들이 다 엉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밴드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잘 보면은 이 캐릭터는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밴드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팔이
아크가 있게끔 억지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지금 그게 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적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카툰이한 스타일 애니메이션 하면은 이런 기능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얘도 잠깐 그게 있는지 좀 체크해 볼게요. 아, 네, 있네요. 그래서 라운드네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 라운드네스는 지금 통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좀 부위별로 좀 할 수 있게끔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있네요. 오케이. 네,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요 부위만 저는 좀 더 C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오케이. 나머지는 이제 손가락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C자가 손가락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팔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라인 오브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팔로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구겨진 거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깨로 최대한 자연스러운 팔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보완. 오케이. 그다음에 이쪽 팔도 지금 구부리고 있고 이제 이 땅에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좀 팔이 방어적으로 이렇게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모양 좀 이쁘게 만들려면은 이런 엄지손가락 같은 것도 좀 잘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손가락 같은 것도 저는 웬만하면 그냥 한 가지 축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기 있죠. 요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도리 있게 가도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가도 되는데 실제로 손가락 움직여 보면은 얘네들은 이 손가락 관절들은 이렇게만 움직이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안 움직여져요.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거의 미니멈으로 잡고 웬만하면 한 가지 축으로만 저는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요걸로 저는 잡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나의 뭉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분산된 것 같이 포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서 요런 손가락 모양은 좀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방향 자체가 아예 바뀌었어요. 이제 얘가 앞으로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발도 이렇게 내부적인 힘으로 앞으로 꺾여져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뒤로 빠지고 오버랩 넣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위치를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이 정도 수준이네요. 무릎 방향은 이제 폴벡터로 잘 잡아주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무릎을 보니까 좀 많이 내려가 있네요. 그죠? 그거는 이제 이쪽 발이 뒤로 많이 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모양이 거의 뭐 한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거니까 요거는 이제 폴벡터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안 보이는 이유는 뒤에 있기 때문인 거죠. 머리는 아래를 향하고 이렇게. 목을 봤을 때 지금 좀 너무 위로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좀 내려줄게요. 위치가 지금 거의 이 어깨와 같은 선이어야 되기 때문에